김수희,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따뜻한 미소와 깊은 감성을 떠올리곤 했다. 73세, 오랜 시간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녀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는 소식은 믿을 수 없는 현실처럼 다가왔다. 수많은 팬들이 충격에 휩싸였고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 그녀의 남편은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희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아파도 힘든 내색 한번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몸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지고 옆에 있던 자녀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흐느꼈다. 김수희의 마지막 몇 년은 누구보다 치열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음악과 연기에 헌신하며 살아왔다. 밤낮 없이 공연을 준비하고 팬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그녀의 몸을 무겁게 만들었고 건강은 점차 쇠약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이라고 믿는 듯 했다. 몇 달 전부터 그녀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휴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내겐 아직 노래할 날이 많이 남아있어 라며 웃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졌다. 팬들과 약속된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는 머리를 손질하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는 순간적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무대도 즐겁게 해야지. 그러나 그녀의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들어온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주위에 있던 스태프들이 다급하게 그녀를 부르며 흔들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료진들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버틴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리면 어떡해 해.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았잖아.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 순간 가족들의 울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찬란했고 수많은 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늘 말했다. 나는 무대에서 사라질 때까지 노래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그녀가 없는 이 세상이 너무도 쓸쓸하다.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여전히 그녀를 부르고 있다. 김수희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이자 감성의 아이콘이었다. 1993년 9월 8일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문화 대통령이라 불리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가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골든컵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를 꺾은 곡이 바로 김수희의 애모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녀가 수상자로 호명되자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팬들과 관객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곡이 3년 전 1990년에 발매되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곡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1위 기록을 넘어서 대한민국 가요계가 변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대중음악은 최신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애모는 그 흐름을 깨고 오래된 곡이 역주행하여 정상을 차지한 전례 없는 사례였다. 이후 대한민국 가요계는 점점 유행 위주로 재편되었고 역주행이라는 개념은 한동안 잊혀졌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다시 복고 열풍이 불면서 과거의 명곡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원조는 바로 김수희였다. 애모의 인기는 그녀에게 수많은 영광을 안겨주었다. 1993년 KBS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자로 그녀가 호명되자 그녀는 온몸을 떨며 감격에 겨웠고 눈물을 참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앙코르 무대에서 애모를 부르던 중 끝내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노사연이 그녀의 마이크를 대신 잡고 노래를 이어갔다.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가요대상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회자된다. 이후 그녀는 너무합니다, 정거장, 멍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직접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는 작곡가이자 작사가로도 활약했다. 그만큼 그녀는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끝까지 간직한 예술가였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녀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무대에 설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내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끊임없는 피로와 싸우고 있었다. 스케줄이 끝나면 지친 몸을 부여잡고 조용히 휴식을 취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팬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은 그녀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피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남편은 그녀에게 쉬라고 권유했지만 그녀는 아직 내 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라며 거절했다. 그녀에게 있어 무대는 삶 자체였고 노래는 그녀의 운명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대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스태프들은 급히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사들은 이미 그녀의 몸이 심각하게 지쳐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병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가 깨어나기만을 바랐다. 그녀의 손을 잡은 남편은 흐느끼며 말했다. 당신이 없는 무대가 상상이 안 돼.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하나의 전설이었다.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그녀만큼 독보적인 존재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너무도 먼 곳으로 떠나려 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김수희는 밝은 미소 뒤에 깊은 슬픔을 간직한 아이였다. 그녀의 가정은 어려웠고 어린 나이부터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음악을 사랑했지만 가수를 꿈꾸는 것은 사치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18세의 나이에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그녀는 작사가와 작곡가로 데뷔하며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블랙해츠의 멤버로 활동하며 김훈의 나를 두고 아리랑을 작곡하기도 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음악을 계속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976년 마침내 가수로 데뷔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 없이 연습하고 무대에 설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2년 후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1978년 발표한 너무합니다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녀는 드디어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닥친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982년, 그녀는 멍해로 또 한 번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더욱 외로워졌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힘든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성공이 찾아와도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웠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무대에서 내려오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깊은 외로움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김수희는 우리에게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남아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을 담고 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감동을 기억하며 그녀의 노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보자. 그녀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기리자. 그녀가 무대 위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헛되지 않았으며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